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점점 제목이 어려워집니다. 하여튼 이런 제목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찬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 대표님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했던 후반전 시작된다는 얘기 작년부터 하셨죠? 네, 그렇죠. 그죠? 참 저는 뿌듯합니다. 그 요즘 그 올해까지도 그런 얘기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는데 2024년까지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전문가가 툭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아, 예, 상승장 뭐 후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후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24년까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자, 함수관계는 국어사전을 보니까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두 개의 양또는 몇 개의 변수 사이에서 한쪽의 값의 결정에 따라 다른 쪽의 값이 결정될 때 그 양이나 변수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그런 함수관계, 불가분의 관계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 함수관계가 단순했어요. 예. 양도세, 중과세가 뭐 여러 가지 독립 변수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약간 더 함수관계가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시장을 해석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최근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좀 놀라시기도 하고 좀 기분도 굉장히 나쁘셨을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불쾌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거의 2배씩 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작년에 종부세 세수가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였다면은 올해는 한 3조 3천억까지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면상으로는 뭐 한 60% 정도 늘어난 거지만은 또 이 기초공제 근처에 있던 분들, 그렇죠. 종부세 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시는 분들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셨을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이고 이대로 있어서 되는가 하는 아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한 우리 2달 전에 곽 대표님 매물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인상 폭탄이 나오면 아마 그거에 못 견뎌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했던 게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 온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이제 은퇴자들, 1주택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예. 다방면으로 다주택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양도세라는 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더 못 팔게 되니까 고가 주택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양도세 중과세가 나온 게 이제 2017년 파리 대책부터 나왔으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양도세 중과세도 하면서 그 재건축 그 조합원 그 입주권 전매 금지라든가 뭐 분양권 전매 금지라든가 이런 거래 금지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거래를 금지시키고 또 양도세를 세게 매기면 팔 수가 없잖아요. 물건 잠김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매물 잠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더 뛰게 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뛰게 되는 재건축일수록 더 뛰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일종의 발목 잡기였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팔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못 팔아서 안 팔고 있었더니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키겠다고 하고요. 또 그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2022년까지 계속 올려가거든요. 강제로 팔으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팔라는 사인을 주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올해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냈으면 종부세를 내년에는 한 1,400, 뭐 내후년에는 거의 뭐 2,000 이런 식으로 내야 돼요. 30% 이상씩 늘어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물 물론 이제 일부적이긴 한데 호가가 정부에서 만든 신흥 호가가 자꾸 형성되는 요즘 같으면 뭐 버틸만 하겠어요. 돈 있는 분들은. 그 이대로만 간다면 버틸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높아지면은 버티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그동안 많이 오른 거는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고 예.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적게 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정리. 아무래도 그런 것부터 종부세를 줄여 나가야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매매가가 10억씩 올랐는데 아직 뭐 종부세 1, 2천만 원을 못 내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매매가가 10억이 올랐지만 그건 그냥 장부상의 가격이죠. 손에 쥔 가격이 아니죠. 손에 쥔 돈이 없잖아요 아직. 근데 그걸 팔으면 또 지금은 이제 중과 때문에 그죠 신인이 많이 빠지게 되니까 팔면은 그냥 전세금 돌려주고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못 팔고 있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격이 안 오른 곳들 예컨대 뭐 수도권과 지방을 갖고 있으면은 지방 물건을 팔게 될 거고요. 예. 또 뭐 수도권 내에서도 뭐 아파트하고 다세대 단독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 다세대나 단독을 팔게 될 거고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팔게 될 거고 또 같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덜 오른 지역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견 보기에는 이게 또 이제 똘똘한 한 채 효과에서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부세 중과세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이게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량 부족 시대로 접어들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올 가을에 이미 뭐 나타나고 있지만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전세가 일제히 오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예, 전세 가격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양극화와 또 저가 주택의 반란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정부 시기하고 빗대서 본다면은 비교해서 보면은 한 2005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때가 양도세도 중과되고 종부세도 831 대책 나오겠네요. 그 이제 또 추가 대책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뭐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양극화되면서도 또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말하자면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겠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다주택의 포지션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주택이 아니고 1주택만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매매가 전세가가 폭등하는 구조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가 사놓은 집이 없으면은 그 집을 나눠줄 집이 없으면은 오히려 매매가가 폭등하는 정부에서 구조가 되거든요. 공공주택 형태로 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시장의 다주택처럼 적소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 예, 그렇죠. 한동안 그런 것들이 기조가 유지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건들이 올 겨울에는 일부 나올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집을 한 채 가진 분들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함수 관계가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계속 그 고가주택으로 몰리는 에너지, 고가주택이 더 많이 오르는 장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양상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고가 주택의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지면서 이번에는 이 저가 주택부터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뭐 6억 원, 공시가 6억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외곽 지역에 나가면 대부분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죠. 이제 이런 양상이 같이 벌어지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종부세를 많이 내니까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물건들 이런 뭐 저가 또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이런 물량들이 구조적으로 나오는 네. 이런 함수 관계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런 물건들이 일시적으로는 소화 불량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또 사실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기회는 어쩌면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걸 잘 활용하면 이런 시기에 잘 활용하면은 또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에 딱 떨어진 답을 주시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 관계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양극화였다면 예. 앞으로는 결국 평준화로 진행된다가 제 결론이에요. 그러나 잠시 종부세가 강화되는 시점이 일시적으로는 예. 저가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보유분 얘기하시죠. 예, 다주택자 보유분이 일부 나올 텐데 그런 물량들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 이제 전세가 오르면은 이 불안해서 팔던 다주택자들도 주춤하거든요. 물건을 안 내놓을 수 있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는 결국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겨울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함수 관계 제가 곽 대표한테 여쭤본 답, 앤서는 양극화,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상승세가 가파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주택자들이 보유했던 분들 또는 그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으로 따른 중과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시적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또 저가주택 위주로 수도권 위주에서는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더 심화될 것 같으니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매매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보니 그걸 또 내놨던 걸 걷어들이고 뭐 이런 이제 아마 뭐 올해 12월, 1월 정도까지는 이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또 내년 봄이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없어질 거예요.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보통 뭐 그 다세대나 뭐 단독주택 또 오피스텔 이런 거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물건들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세가가 뛰거든요. 이번 상승장에서 최소한 4년간은 전세가가 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 반드시 아파트뿐만 아니고 아파트 외 주택들도 예. 위치 물론 이제 입지가 받쳐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지역들의 그 물건들은 예. 전세가가 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거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청약 양극화도 극심하거든요. 예. 되는 지역은 됩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또 외곽으로 나가 보면은 미달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2015년, 16년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경기권을 보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량들에도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분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세가가 오르고 나면은 결국 그런 것들조차도
가격이 많이 뛰어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을 투자적 겁니다. 측면에서도 봤을 때 또는 실거주 측면에 봤을 때 미분양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악성 미분양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장 상황에 일시적인 뭐 급체 또는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뭐 약 하나를 먹으면 쭉 내려가듯이 저는 그걸 너무 가까운 시절을 봤거든요. 마곡을 보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런 거 예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 시장의 본질을 대변하지 않아요. 지금 잠깐 물량이 줄었는데도 양극화가 되는 현상 이런 걸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000한 12년, 13년 뭐 요때쯤에 마곡이 아무리 분양을 해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두세 배 뛰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리바이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 장기 흐름 이런 걸 보고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곽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과거 참여정부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주택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가 오늘 세미나 하잖아요. 네, 예. 그 자료를 90년 이전에는 한국감정원 자료가 없다 보니 쭉 한 40년 자료를 찾아보니 큰 사이클이 그 말씀하신 사이클들이 한 10년 주기로 그 등고가 이렇게 됐고 등고저가 됐고 똑같더라고요. 기사들 똑같고 규제 완화 똑같고 그뭐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할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클을 좀 흐트러 놨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잘 포지셔닝을 해야 해석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맞춰서 보면은 교집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너무 국내적인 상황만 갖고 해석하다 보면은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주기 아니에요. 그 97년, 98년은 외생 변수로 인한 특이한 이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그 무너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 위기가 당시에 세계적인 그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나 이게 아시아권에 해당된 위기였죠. 큰 위기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세계 경제를 들썩였고 예, 그렇죠. 2011년에 중국발 재정,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큰 외생 변수였던 거였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의 흐름을 같이 놓고 분석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재미있으셨고 유익하셨죠. 오늘도 양도세 증가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은 저희한테 힘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 힘이니까 뭐 공유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얘기 주제를 갖고 얘기한 것도 어렵고 또는 저희가 했던 주장을 처음 하는 것처럼 나와서 하면서 뭐 폄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전문가들 이런 유튜버들도 많고 또는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뭐 그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2년 좀 넘었죠? 네, 이전이 좀 넘었죠. 대표님하고 지금 한 5년 또는 전세도밖에 한 4년만 하면 이건 진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하고 하면 기록이 될 것 같고 다 모아서 발췌해서 해마다 연촌 거만 다 뽑아갖고 내년 예측 이런 거 시리즈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한테 좋은 기운 나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